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문을 열겠는데요. 오늘도 YTN의 안경 쓴 아나운서 이호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호영입니다. 네. 이호영 아나운서 눈 괜찮죠? 네. 나는 눈이 굉장히 나빠요. 네. 더군다나 제가 있는 곳에 아침 방송할 때, 옛날에 아침 네. 방송할 때 이게 망막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이 규칙적으로 이 검사를 받으러 가요, 대형병원에. 근데 오늘 그 대형병원에 갔는데 그분도 안과예요. 아기를 하는 젊은 부부인데 저한테 교수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힘이 막 절로 솟아나는 거 있죠. 그 애청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혹시나 타방송은 아니시겠죠?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뉴스의 뮤직이라 알고 그랬는데. 네. 저기 뉴스 정면 승부. 저 PD님, 잘 듣고 계셔서 내일부터 좀 우리 다시 파트는 한번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감사드립니다. 네. 네. 또 저랑 잘 맞으시잖아요. 네. 혹시 헷갈려가지고. 네. 예. 나 이거 참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때 보면 영 네. 아니야. 그러니까 예. 좀 순박한 청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박한 청년인지 눈치 없는 청년인지 아니면 아주 구렁이가 그냥 수십 네. 마리가 들어있는 청년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네. 어떤 청년인지 관계없이 유튜브에서 이 청년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소식 시작 전에 예. 중요한 재난 문자 소개를 먼저 그랬습니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야죠. 조금 전 오후 5시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호우 대비 국민행동 요령 안내 사항입니다. 지역은 부산,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인데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산책로, 농수로, 계곡은 범람이나 급류 휩쓸림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지하 주택, 지하상가 등 지하 공간 바닥에 물이 차오르거나 하수구 역류 시 지상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비탈면, 축대,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미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올 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지하차도 입구 등 도로면에 물이 흐르는 경우 출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진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운전하시는 분들 모쪼록 안전운전 하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얘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내일 표결에 이뤄진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오전에 이 두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이로써 두 건 모두 오는 21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이 되는데요. 이 대표의 경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죠.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인데요. 즉 현재 재적의원이 297명이어서 전원 출석 시에 가결 정족수는 149표입니다. 다만 병상에 있는 이 대표 또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표결 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를 했을 때 295석 출석을 전제로 가결 정족수가 148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가결이 되면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이 되면 영장은 기각이 됩니다. 일단 이번 21대 국회 들어서 정정순, 이상직, 정찬민, 하영재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된 바 있는데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노웅래 의원,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가결 처리를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총리 해임 건의안도 이 대표 체포 동의안과 같은 날 표결에 붙여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일단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민주당은 또 내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강행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할 경우 표결에 붙여지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법안 처리가 강행이 되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또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할 경우 제의 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전례 없었던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총리 해임 건의안 동시 표결을 앞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야의 대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이죠. 지금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야가 좀 오랜 논의를 한 다음에 이것이 이제 표결에 붙여져야 되는 거고 특히 노란봉투법이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과연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표결은 지금 여야가 벌이고 있는 치킨 게임을 상징하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마 벌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일각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걱정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정치가 있으면 정치가 우리나라 국회에 존재한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치는 언젠가 치킨 게임처럼 벌이다가도 언젠가는 이게 극적인 순간에 딱 어떤 그 타협점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대한민국 국회 특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네. 이 실종된 정치, 잃어버린 정치를 찾습니다라는 표가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문제가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저는 no way out, 출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정치가 사라진 것, 정치라는 거는 타협하고 막 밀고 땡기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극한 상황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은 극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일 상당히 정말 지난한 하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안인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근데 네? 그게 건의 아니고 구속성이 없다 그래도 네. 이게 보는 각도 왜 건의안을 냈을까를 생각해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이 건의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윤석열 정부를 이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아닌가로 받아들일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강제성이 진짜 그만두면 어떡하니 이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뭐 한덕수 총리가 해임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앞서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 대표 체포 동의안과 관련한 여야 반응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자진해서 가결 투표하도록 이 대표가 독려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서 부끄럼도 없이 오직 방탄을 위한 부결을 외치는 모습을 보니 이 대표와 민주당에 이제는 염치 따위는 남아있지 않은 듯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김기현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이 대표가 자기 입으로 불과 석 달 전에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한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말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거의 사적인 이해관계 집단으로 전락해가는 과정에 있다면서 민주당을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도 심상치는 않은데요.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니 역풍으로 방탄 비판이 부담스럽고 또 비명계 표심이 반영돼서 가결이 되면 내홍 격화가 아주 불보듯 뻔해섭니다. 일각에선 가결 시 당이 분당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도부는 자유투표에 맞기돼 부결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건 최근 이 대표의 장기간 단식에 따른 당내 여론 변화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하고요. 최근 이 대표의 단식을 기점으로 부결 목소리가 다시 힘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 다수 의원들의 전언이라고 합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당론 부결의 파장은 전선의 유지와 강화로 극복될 것이지만 가결은 자해적 논란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부결이 맞다고 주장을 했고요. 다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가결파 숫자도 무시 못할 수준이라는 표결 결과를 무시 못할 수준이기 때문에 표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결표가 예상되는 표 수가 국민의힘 111명,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한국의 희망 1명, 또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2명 이렇게 고려를 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27명만 가담해도 가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는 부결되긴 했지만 민주당에서 30표, 30표가량 이탈표가 나왔다는 추정에 당내 갈등이 격화한 바 있죠. 비명계 이원욱 의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가졌는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는 식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 대표의 진정성은 사라지고 방탄이었다 이런 낙인이 찍힐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오늘 아침 긴급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였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에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가결 정족수인 149표, 148표 이렇게 채울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SNS 글이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표결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은 비명계 쪽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재명 대표가 먼저 가결을 왜냐하면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정확한 워딩을 얘기를 한다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그 대표연설에서 국회 대표연설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가결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가결해달라고 한다면 당내 분란도 없이 이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비명계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의 복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주시라. 위기에 처한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 체포동의안 가결이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사실은 비명계의 요구를 아주 명명백백히 거부를 한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얘기했던 어떤 사실 그때 그러니까 지금도 그 페이스북에 그 얘기는 나와요. 비회기 때 영장 청구를 해라. 또 오늘도 페이스북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얘기를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회기든 비회기든 비회기 때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한 얘기도 있고 비명계의 얘기도 있는데 이걸 명명백백히 거부한 거기 때문에 비명계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이제는 뭐 각자 갈 길에 가자라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더군다나 이제 또 그 원외에 있는 그 강경 친명 세력들이 이 가결표를 던진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정치 생명을 끊겠다라고 얘기까지 한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비명계로서는 그냥 물러서기는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는 부결이 당연히 부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오후에 변하는 상황을 보고서 100% 부결? 아니면 90% 이상 부결?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게 됐다라고 봅니다. 아직도 부결의 가능성은 크다고 보지만 가결의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커진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가 SNS에 쓴 워딩이 앞으로도 비회기의 영장을 그렇죠. 청구하면 맞죠. 국회 표결 없이 얼마든지 실질 심사를 그렇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라면 회기 비회기를 나눠서 얘기하진 않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내일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부결이 되더라도 가결표가 나오면 누구누구 가결했는지가 또 막 국회 내에서 돌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기억해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 기억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가결표에 던진 의원들이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좀 전문 용어로 분당 가능성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건데 내일 확실하게 분기점이 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네. 여야 간에 뭐 정쟁이나 치킨 게임 말고 그냥 치맥 회동이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이제 네. 치맥의 치는 치킨이니까요. 네. 예. 우리 지금 만나.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서울고법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1심의 벌금 1,500만 원보다 형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보면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30년 동안 인적, 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에서 1,718만 원으로 봤는데 이보다 대폭 늘어난 8천만 원으로 인정을 했고요. 아울러서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들이고요.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희가 소개드렸던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결국 이제 의원직을 상실을 했죠. 어쨌든 윤 의원은 선고 직후에 2심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상고를 통해 이뤄지는 최종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건데요.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부터 해서 민주당 내외 전반으로 사법 리스크가 심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윤미향 의원의 선고 직후 인터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아무래도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저는 과거의 얘기를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을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SNS에요.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또 굉장히 중진 의원 한 분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지난 2년간 일본군 성노예 진상규명 활동에 바친 전생애가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어왔을 윤미향 의원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사실상 가짜뉴스 마녀 사냥의 감옥에 갇혀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국회의원의 의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기를 기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1년 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인가요? 3년이군요. 3년 이렇게 2심의 선고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나름대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얘기하고 원하지 않는 판결 나오면 얘기하지 않고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번에 판결이 어땠는지에 대한 소감을 한번 듣고 싶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는 윤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관련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이죠. 오는 20일, 현지 시간으로 오는 20일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서 북러 간 군사거래 불법성과 위험성에 관한 국제사회 주의를 환기하고 단합된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뉴욕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서 한국이 2024년에서 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에서도 원칙을 갖고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면서 이같이 전한 겁니다. 또 이외에도 국제사회 도전 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현 글로벌 격차를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등 세 가지로 나눠서 분야별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할 거라고도 합니다. 또 연설 말미에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이 가진 여러 장점을 부각을 하고 부산 엑스포가 세계 시민이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하는 연대 플랫폼이자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임을 천명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비상임 이사국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연설에서 국제 평화 또 안보에서도 원칙을 갖고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는 뜻을 밝힐 거라고 합니다. 또 어제 전해진 소식에서는 이제 외교부가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이처럼 대북 혹은 대러를 향한 강경 메시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요거는 제가 짧게 얘기한다면 윤 대통령이 유엔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한반도의 문제는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당신들의 문제, 그리고 세계 평화의 문제, 그리고 세계의 정의에 관한 문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의미에서 북한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침략 당한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한반도 문제의 어떤 국제적 차원에 있어서 이거는 바로 우리의 문제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리피트 애프터 미 비트 비더 홀렌지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네. 2030 세계박람회 2030이 아니라 네. 예. 2030. 아까 2030이라고 했어요. 네. 예. 네. 2030년에 열리는 2030. 그렇죠. 네. 자, 마지막 소식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회 북한 자유주간 행사 일환으로 오늘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열린 북한 핵실험 피해 증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길주군 출신 탈북민 4명이 증언자로 참석을 해서 핵실험에 따른 방사성 물질 누출 피해를 공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 풍계리에서 흘러내려오는 남대천의 물을 식수로 이용했다 이런 증언도 있었고요. 또 한국이 입국하고 나서야 핵실험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북한 자유주간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길주군 출신 탈북민의 북한 핵실험 피해 공개 증언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 몇 개월 전쯤에 제가 전해드린 것도 같은데 통일부가 올해 들어서 이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피폭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었습니다. 이날 이제 기자회견에 북한 인권 국제협력대사가 참석하기로 했는데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로켓 발사만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 문제들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이슈가 세상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소식 한번 뉴스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탈북하신 분들의 이 증언이라는 것이 남의 문제가 아닌 것이요. 대북 인권단체 TJWG라는 게 있습니다. TJWG는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약자인데요. 이 단체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방사성 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그리고 이 오염된 지하수가 인근 하천 및 바다로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바다로 갔다면 사실은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문제예요. 두 번째. 이게 지금 북한에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북한의 평산에 있는 그 우라늄 정년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평산시 그 평산이에요. 평산의 방사능 폐기물이 장마철에는 예성강을 통해서 서해로 방류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그렇다면 풍계리에서 나오고 평산에서 나오고 이게 서해로 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야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그거는 저 캐나다, 미국, 뭐 하와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거고 더군다나 그거는 알프스라는 정수 과정을 거쳐서 나가는 건데 이건 그대로 나가는 거거든요. 왜 이 얘기는 가만히 있어요? 이것도 문제 삼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탈북하신 분들의 그런 증언을 통해 가지고 이 북한의 방사능 물질, 핵실험도 물론 문제지만 핵무기도 문제지만 이 방사능 물질이 이게 계속 이 누출되고 유출된다는 이 점을 우리는 끝까지 좀 한번 파헤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흥분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네, 내일도 고맙습니다. 안경 쓸 겁니까? 내일은 뭐 기분에 따라 기분에 따라 바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분에 따라 안경 쓰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